아이가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걸어? 다리 2개로 걷는 사람도 있고 하나로 걷는 사람도 있어. 아빠는 눈 하나로만 보잖아. 아빠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지, 맞아. 사실 그런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를 전혀 모르게 사실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네, 김유진 선생님.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고요. 루시아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와 브런치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세례명이시구나, 그러면. 네, 맞아요. 세례명이고 루시아라는 성녀가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기도를 한 성녀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나고 제가 종교를 가지게 돼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제 세례명을 짓게 됐어요. 왜요? 우리 오늘 무슨 얘기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 배우자와 지금 결혼 생활 10년째 와우. 동료 교사였어요. 아. 네. 제가 대학교 때 시각장애인 동아리도 했었거든요. 시각장애인 동아리가 있어요. 제구대학교에 이제 대구되면 푸른샘이라고. 인정이야. 뭔지는 몰라도 그 목적을 바로 알 것 같아요. 놀고 술 마시는 그럼요, 동아리입니다. 그럼요. 무슨 장애인 동아리? 왜냐하면 이제 술 따라주는 비장애인과 고기 구워줄 비장애인이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장애인 동아리 많이 봤는데요. 다 무슨 뜻은 거창합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네. 사회 통합 위해서 뭐 한다 이러시면. 웃기고 있네. 저희도 술 먹고 게임했습니다. 애들 모여서. 저도 좀 이렇게 막 대하면서 잘 놀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 동안은 막 그런 연애 감정이나 썸씽이 생길 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목소리로 그 예쁨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저를 그런가? 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목소리가 저음이고 그래서 말도 약간 막 하는 편이었어서 쌤은 그러면 대학 때는 외람되지만 그냥 고기 구워주는 사람. 그렇죠. 네. 고기 굽고 네. 이제 앞장서서 앞장서서 길 여기 안내 하는 앞에 사람. 이렇게 뭐가 네. 있다. 연애할 때는 특별히 막 이 사람이 앞에 안 보여서 힘들어라고 생각했던 적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안 보이세요? 이쪽은 의안이고 이쪽은 이제 시야 바깥 시야만 있는데 여기도 잘 안 보이는 편이긴 해요. 그러면은 왼쪽 눈 그렇다고 하시니까 오른쪽 눈 혹시 녹내장 같은 걸까요? 그럼요. 녹내장 정확합니다. 맞습니까? 남편분도 그러면은 뭐 연애를 원래 많이 하신 그래요?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 폰으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저한테 보내려고 사진첩을 네. 이렇게 보는데 뭐 내가 설마? 찍은 아닌데 그 여자의 셀카가 있는 거예요. 그 전 여자친구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보다가 이제 그냥 제가 지웠어요. 너무 이렇게 하는데 또 중간에 한 개씩 또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확대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이쪽 눈에 갖다 대줬어요. 이거 저 되게 깜짝 놀라서 이거 빨리 지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던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해서 많이 지웠는데도 이제 남아 있는 거였던 거예요. 못 봐서 못 지운 것도 사실 있다 보니까 선생님 화도 못 죄송한데 내겠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고 있나? 네. 가방을 새로 샀다고 예전 가방에 있던 짐을 가방에 그냥 다 때려놓고 제가 사는 집으로 놀러를 왔는데 정리를 하나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왔어요? 스티커 사진이 되게 그 예전 여자친구 사진을 제가 많이 본 게 그 다른 시각장애인 어떤 자취방이었고 네.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거기 눈은 하나군요. 저요. 사람은 많았는데 눈은 이제 아이패드 샀다고 다른 시각장애인들 보여준다고 꺼냈는데 그 투명 케이스였거든요. 거기에 증명사진 하나가 이렇게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요 가방을 해서 빼는데 여자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딱 봐도 누군지 알겠는 거. 이제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초면이 아니에요. 이제 이미 몇 번을 봤어요. 기분도 그때는 안 나빴어요. 이제 약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사진이 있는 거지 싶어서.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아이패드를 잠깐 동생을 빌려줬었는데 어디서 그 사진 떨어졌었나 봐요. 근데 동생의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아는데 얼굴을 모르니까 형 여자친구가 보다 싶어서 그냥 거기 끼워뒀대요. 그래도 네. 이렇게 에피소드가 하나 생겨서 제 글감이 생겨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엄청나게 대인배시네요. 이게 아니요.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시각장애인과 함께 친구로 연인으로 이제 가족으로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근데 녹내장은 사실 유전이잖아요. 맞아요. 출산까지 마음을 먹으셨던 게 사실 어. 남들이 보기에는 맞아요. 그게 막 대단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아도 지금 아이한테 그런 말을 또 들려주면 또 너무 미안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사람이 소중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오히려 걱정을 그냥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매몰돼서 계속 걱정을 더하고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을 너무 원망하고 아니면 이런 선택을 한 나를 너무 원망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예 네. 부정적인 생각 시작을 그냥 안 해버리시는 했던 거예요. 것 같아요. 오, 네네. 이런 방법이 또 있네요. 네. 쌤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이게 시각장애인이라고 산다고 막 더 특별하게 이상하거나 더 행복하시거나 힘드시거나 딱히 이런 건 아니시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언니라던가 저희 엄마만 봐도 다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다. 그래요, 맞아요. 물론 제가 더 안 보이는 남편 때문에 더 해야 될 일이라던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뭐 더 고단하다거나 더 불행하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큰애가 8살 아들, 둘째가 5살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말도 잘 알아듣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남편을 보는 걸로 육아도 잘하고 놀아주는 거. 저는 이제 약간 의식주. 이게 유전성 질환이니까 아이들은 시각장애를 어떻게 유전이 됐을까요? 아니요, 아이들은 아. 아직까지는 뭐 선천질환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태어났어도 괜찮았을 거예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왜냐면 새로운 삶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럼요. 거니까요. 근데 또 네. 다 어떻게 보면 저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고 항상. 있으니까. 맞아요. 녹내장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는 맞죠. 특징이 있고 또 안압이 높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크게 뭐 눈에 대해서는 거의 안 보인다는 건 알고는 있는? 첫째는 제가 그냥 아빠한테 건네줄 때는 손 위에 올려줘야 돼. 그리고 조금 더 잘 알아들을 때 아빠는 잘 안 보이니까 네. 이런 거 앞에 뭐가 있을 때 알려줘야 돼. 이런 거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네. 내가 아빠는 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안 물어봐. 그렇게 물어봐서 이제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둘째한테는 직접적으로 알려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가 이렇게 뭐 아빠한테 주는 거 제가 뭘 알려주는 거를 보고 언젠가부터 아빠 이거 봐봐 하면서 손을 가져가서 아. 거기 갖다 대고 자연스럽게 배웠더라고요. 이제 놀이터에 아들이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남편이 젤리를 가져와서 친구들한테 이제 나눠주는데 이제 그 아이 눈에 남편의 의안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리보 젤리를 들고도 먹지를 않고 눈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눈빛을 제가 캐치를 해서 누가 왜 그래? 뭐 아저씨 눈이 이상해? 이렇게 말했더니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반짝거려요? 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로맨틱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네네. 남편이 여기서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우리 아들은 젤리를 질겅질겅 먹으면서 막 우리 아빠 뭐라 그러려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저도 그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유나 너가 친구한테 말해줘 아빠 눈이 왜 저런지 했더니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맨날 애기가 TV 보고 할 때 너 그러다 눈 나빠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다 압축해서 우리 아빠 어렸을 때 TV 많이 봐서 눈 나빠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들은 대로 얘기했네요. 네, 근데 예. 하필 그 친구가 어렸을 때 그 TV를 좀 봐서 안경을 안경을 쓰고 끼고 있는 있어요. 상황이었어. 나 TV 많이 봐서 안경 끼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가버리니까 좀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방향을 끌고 와서 아저씨는 어렸을 때 눈에 아픈 병이 있어서 가짜 눈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저씨 만났을 때는 누구 친구 땡땡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좀 이해를 하고 그때서야 젤리를 먹더라고요. 저도 진짜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저희 누나 아들이랑 제가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자라서 이제 유치원도 가고 다른 친구들도 생기고 어느 날 한번 근데 왜 홍윤희 삼촌은 펭귄처럼 걸어? 그게 참 귀엽기도 하고 내가 그래 그렇게도 보이겠네 생각도 들고 뭐라고 바로 리액션이 안 나오는 며칠 있다 앉혀놓고 제대로 얘기를 했죠. 아준아 너가 이제 알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순간이 진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장애인일 때 이걸 설명해야 될 때 다리에 한쪽이 없으신 분이 목발을 짚고 이제 절뚝절뚝 걸어가셨는데 아이가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걸어? 다리 2개로 걷는 사람도 있고 하나로 걷는 사람도 있어. 아빠는 눈 하나로만 보잖아. 아빠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지 맞아. 사실 그런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를 전혀 모르게 사실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특수교사거든요. 다른 일반 과목 선생님들보다 특수교사들이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특수교사들도 장애인 동료 교사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중증 1급 시각장, 그때만 해도 이제 급수가 있을 때 1급 시각장애인이 발령이 온단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난리가 학교가 난 거예요. 밥도 떠먹여줘야 된다더. 팔이 멀쩡히 있는데. 근데 왔는데 멀쩡히 밥도, 물론 뜰 때 도움은 줘야겠지만 멀쩡히 밥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자기 수업 자기가 할 수 있고 업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제 이게 당연해지니까 어느 순간은 이 사람이 좀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또 막 일을 맡기거나 시각장애인들 잘 못 읽는 뭐 그림이나 뭐 이런 PDF 파일 이런 거 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사람이 익숙해지니까 그게 특별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전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죠. 이게 또 가정과 직장에서 두루 경험을 하시는 거니까 네. 장애인 장사전 아니지만 24시간 장애인과 함께 생활을 선생님 하고 죄송한데 있는. 이 정도 상황이시면은 제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